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감리입니다. 전기 감리. 감리가 그 453페이지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감리 전기 현장 감리 시행 규칙도 있고, 지침서. 그 지침서가 이제 시행 규칙을 쫙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페이지가 한 280페이지가 됩니다. 280페이지를 다 외우실래요? 5점을 받기 위해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5점을 맞기 위해서 이걸 다 하자. 이게 좀, 그래서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그래도 잘 건졌어요. 잘 건졌다는 얘기 뭐냐면, 총 몇 번 있죠? 3번, 6번이잖아요? 그 6번 문제가 나왔어요. 산업기사 3개, 기사 3개, 6번 중에 4개를 내가 맞췄어요. 찍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나올 만한 거를 딱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 65% 이상은 아마 확률적으로 맞추지 않을까. 물론 100%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를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 두 권 책 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외우세요. 그러면 1년 걸립니다. 이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 감리는 이제 감리회사에서 소속된 겁니다. 감리에 소속된 건데, 감리원은 3명이 있습니다.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보조감리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주라는 것은 건설 현장에 상주하는 걸 상주감리원이라고 합니다. 보조감리원은 감리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원은 이제 뭐 전기도 있고, 뭐 소방도 있고, 그 다음에, 배관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도 있고,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래서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 건축이 제일 세죠. 일반 건축물은 건축이 제일 높아요. 건축이 높다는 얘기는 공사비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감리원 애들이 대부분 이제 책임감리원을 보통 많이 하죠. 건축에서는. 그래서 이제 책임감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감리원 중에 대빵이다를 보시면 돼요. 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감리원 중에 대빵이 이제 책임감리원인데,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리하면서, 현장 형제면서 전반에 대한 책임감리를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리 대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건축이 많이 하고, 보조, 상주 이런 거는 이제 보조가 필요할 때고 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면적에 따라 달라요. 오케이? 면적 크기에 따라서 보조감리원이 1명이냐 2명이냐 다릅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보조감리원이 1명, 2명 늘어나고, 아니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이제 상주감리원 1명이 다 하죠. 자, 그러면 이 감리원이, 상주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 또 일부 또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장에 가서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안전관리 어떻게 돼 있고, 품질관리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고, 조사한 다음에 분석을 해요. 아, 여기는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가게 되면, 꼭 전기공사도 있겠지만, 다른 공사 단계로 올라가는 게, 그 단계별도 뭐 한다? 기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행정지원 업무. 일부 이제 행정지원 업무를 또 일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현장 시공상태 평가. 사실 뭐, 시공상태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한다고 돼 있지만, 야, 시공상태가, 야, 이게 좋아, 불량, 양호. 이거 원래 판단하기가 사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도면대로, 계약서대로. 오케이? 발주자가 누구죠? 건물주. 발주처. 건물주하고 약속한 계약서, 그 다음에 도면, 시방서 등을 통해서 거기들을 잘 했느냐. 그게 평가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기술적인
지도로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막상 감리 업무를 하게 되면 일지, 각종 일지 쓰는 게 많아요. 일단 30몇 가지가 되는데 그런 거 작성 및 거기에 대한 부대 업무 등이 있다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책임 감리원은 가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주 감리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책임 감리원, 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3명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오케이?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어디에 있는 분들?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고, 비상주 감리원은 상주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어서 상주 감리를 보조를 해주고 발주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상주 감리. 물론 이제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또 발주자가 원하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현장 감리원이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없는 범위가 나오면 걔가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걸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감리 업무를 하기 전에 설계 도서가 도면이죠. 설계 도면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너무 길어. 3번 중요한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토. 설계 변경을 해요. 중요한 설계 변경. 근데 이 설계 변경도요,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설계 변경은 누가 하죠? 2명이 합니다. 2군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공회사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데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시공회사가 그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해야 돼. 근데 못해. 그런 능력이 안 돼. 내가 이제 설계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건물을 질 거야. 또 전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꾸며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뭐 건물 옥상에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ET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설계 도면 그랬다가 봅시다. 이래서. 그러면 시공업자가 그 도면대로 인공위성 위에다가 옥상에 설치해서 ET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겠다 이거야. 설계 변경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설계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점수가 깎입니다. 가산점이 점수가 깎여요. 나중에 이제 입찰 들어갈 때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원래 발주처가 요구해도 안 되거든요. 발주처가 요구할 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 저쪽에 동구장, 야구. 아시죠? 야구장 동구장이 이 발주처가 서울시가 발주처였죠? 오세훈 시장일 때. 첫 번째 뭐냐면 원래 동구장을 뚜껑을 안 닫으려고 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뚜껑을 안 닫고 설계를 그리고 시공을 한 상태에서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동구장이 없다. 라고 해서 뚜껑을 덮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뚜껑을 덮은 걸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뭘 변경하냐? 뚜껑을 덮으면 환기시설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잠실 야구경기장 뭐 거기 공기 조화 설비, 흡입 댐퍼 이런 필요 없죠? 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문제는 뚜껑을 덮어야 돼. 뚜껑을 넣으면 실내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뭐가 추가돼? 배선, 배관 설비, 즉 공기 조화 설비 추가되고 또 소방 없는데 뚜껑 있잖아. 그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감지 같은 거 어떻게 다시 추가가 돼야 되고 그 설계 변경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조명 라이트. 없을 땐 괜찮았는데 있으니까 어두울 거 아니야, 닫으니까. 그 조명 라이트 추가되겠지. 그 전기도 어떻게 돼? 조명 라이트가 추가가 되면 변압기도 증설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선도 증설해야 되고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게 많다.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기술 검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설계 자체 변경하고 또 계약 금액 조정, 심사.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심사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 금액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공사 금액에 며칠 시공하고 거기에 대한 뭐뭐 추가해서 공사 금액 산출하는 게 있어요. 심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성 및 준공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기적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 평가하고 부서로 기술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가지를 외우셔야 되고, 7번째,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상, 그러니까 발주자가 요구한, 건물주가 이제 뭐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기술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3번 됐고요. 4번 보세요. 3번은 왜 됐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발주자는, 건물주는 지도, 감독 또는 지원 업무 범위. 자, 읽어볼까요?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서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자, 모든 밑줄이에요. 모든 지시, 통보, 모든 지시 통보는 누굴 통하여?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을 통하여 시행해야 된다. 모든 업무입니다. 현장의 모든 업무는 감리자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모든 업무에 엄청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오면, 첫 번째, 적정 자격 여부부터 상주이행,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지시사항 이행 상태, 행정서류, 각종 보고서 한두 개가 아니죠. 감리용역 직접 경비 등 이런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감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 처리니까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보고서만 해도 분기냐 최종 보고서냐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있다고 알아두시고. 자, 5번은 감리업자는 감리 용역 착수 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감리 용역 착수 시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한다. 그러면 착수 신고에서는 뭐가 있느냐? 승인한 것은 그분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수행계획서. 두 번째, 감리 및 산출내역서. 공사 금액의 총 얼마에서 얼마다. 물론 이제 이미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주나 비상주원의 배치계획서 및 경력 확인서.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어디서 띄죠? 협회에서. 그 다음에 투입기간 담당 업무. 구성 내용,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 업무. 근데 뭐 전기는 뭐 기껏해 한두 명이니까. 뭔 이해가세요? 만에 2명, 보통 1명이니까 뭐 할 게 없어. 거기 뭐 감리원 조직 구성 내가 다 해. 투입기간, 언제 투입기간? 공사기간만. 그럼 공사기간을 알아야 내가 투입기간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그럼 내가 전기공사를 하다가 이미 전기가 끝났어. 그럼 이제 건축이 먼저 해줘야 돼. 그동안 투입이 안 되죠. 그때 감리업자는 뭐 하는 거야?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사하면 또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담당 업무. 6번. 감리원은 설계 도성에 따라 계약 문서 등등에서 공사 시적 전에 검토해야 된다. 뭐 설계 도면을. 어떤 걸 설계 도면을 검토해야 하는 5가지 시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하기 전에 검토 내용 5가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은 힘들다. 자, 착공 신고서입니다. 자, 보세요. 감리원이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주로부터 어떤 걸 받아서 7일 이내 착공 신고서 밑줄치고요. 7일 이내 밑줄치세요. 요거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주목
2016년도 처음에 감리가 나올 때 뭐뭐에 대해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상당히 낱말도 어려운데 5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워낙 범위 넓은 데다가 거기서 딸랑 한 문제 내고 그것도 5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아이고. 그 점수도 5점밖에 안 줘. 공부시킨다 이거야. 그러면 5점을 주더라도 적당하게 5점을 줘야 되는 거니까 2016년 마지막쯤 되니까 좀 어떻게 됐어? 미안한가 봐. 간단하게 쓰는 거야. 7일 이내 뭐 착공신고서 이런 거. 저번에 뭐가 났냐면 거기 보면 뭐가 났더라? 시공상세도 458페이지에 보면 시공상세도가 나왔어요. 감리원은 볼까요? 공사업체부터 가로 열고 모모를 사전에 제출받아 7일 내 검토 승인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시공상세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미안한가 봐. 그래서 이것도 착공 신공서 7일 이내. 8번. 감리원은 다음 각구의 서식 및 해당 감리 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 몇 가지가 있어요? 32가지. 근데 막상 가면 50가지가 됩니다. 이건 필요한 거고 실제 50가지예요. 쫄지 마세요. 회사 가면 이제 감리로 이제 상주로 가기 전에 일단 뭐 브리핑을 받고 본인이 도면을 받고 다 검토한 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USB를 줘요. USB에서 쫙 가면 이게 파일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 PC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쳐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뭐 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서 착착착 집어넣어야 돼. 뭐만 옛날처럼 뭐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프린트에 붙이는 게 아니라 PC상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뭘 좀 해야 되냐면 이제 어드 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작업을 통계를 좀 잘 내야 됩니다. 엑셀 작업. 그래서 엑셀을 조금씩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떤 간에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현황팔 감리원 사무실에 가면 PC장에 있는 게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너 자재 창고에 가면 자재 창고에도 또 다 설치가 돼 있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내용은 나중에 현장 가서 감리 이제 할 때 가서 배우고요. 자, 시공계획서. 이건 안 나왔어요, 아직요. 감리원은 공사업체로부터 뭐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시공계획서 비추치고 30일 이내 시공계획서 공사업자가 나는 어떻게 시공할 거야? 30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아무 이상 없으면 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뭘 검토하냐? 현장 조직표, 공사 세부 공정표, 주의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공사 일정, 시공 일정, 장비 동원 계획, 자재 인력 투입 계획 등 주요 설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가지 암기해 놓으세요. 시공 계획서. 그래서 감리원이 도장 땅 찍으면 바로 시공합니다. 자, 감리 보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여기는 어려우니까 책임 감리원이 보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감리원인데 위에 걸래요? 아래 걸래 할래요? 1번을 이을까요? 2번 이을까요? 2번을 이루겠습니다. 자, 감리원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진과 모든 파일 한 거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회사에다가. 감리회사에다가. 그러면 그걸 다 꾸며요. 다 서류에서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프린트해서.
뭐 제출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또는 감리 용역 개요. 그 다음에 공사 실적, 품질 관리 실적, 기자재 사용 실적, 안전관리 실적, 환경관리 실적 등등 해서 모든 걸 제출합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까 이걸요? 감리원이 하는데 이 감리원이 이걸 다 하고 하려면 2주 안에 못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서 기본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수정보안. 오케이? 그걸 딱 제출합니다. 그래야 끝.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주금리 끝나면 관계된 서류 미비한 거 다 제출하고 그나서 비상주 감면에다 회사에다 제출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상주 감면하고 거기 회사가 타고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다른 쪽으로 이제 상주 감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입찰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안전관리, 그 다음에 환경관리, 품질관리 이런 건 등등은 여러분들 요즘에 시행감리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행감리라고 해서 요즘에는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공감리라고 그래. 무슨 감리요? 원래 설계감리가 있고 설계 도면 나오면 그 설계 도면이 맞는지 감리한 설계감리가 있고 그건 뭐 별별 없고. 근데 공사 현장에서 하는 이제 시공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공감리예요. 이 시공감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감리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을 합니다. 모든 거를. 그러니까 큰 회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큰 회사가 들어가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획을 다 잡아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재관리는 어떻게 투입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이며 오케이? 따라서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질 것이며 계약서에 다 나와 있죠 사실은. 그럼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단축을 시키며 왜냐면 대부분 이제 공사업자들은 어때? 건물주들은 빨리 하기를 요구하죠. 건물 줄 때 2년 동안 기다려. 무슨 2년이 빨리 임대할 텐데 2달에 끝내라고 할 거 아니야. 계약 기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만들기 전에 벌써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 기간, 얼마 끝나고 얼마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따라서 투입기가 다 나오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행감리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시행감리 측에서 감리 업무를 쫙 모든 걸 설계합니다. 설계라는 게 보다도 다 모든 걸 점검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간이 다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발주를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엔 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전기를 하면 내 전기를 와. 그 다음에 전기는 내가 원할 때가 그 기간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했어요. 그러니까 전기할 땐 전기가 하고 근데 지금은 통기공사라고 해서 같이 갑니다. 모든 게. 뭐만 이해하세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질 때 전기, 소방 모두 한꺼번에 해버려요. 단독 발주가 안 돼요. 분리 발주라고 하죠. 근데 분리 발주면 다 단독 발주면 된다는 건다. 그럼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내가 3층에 여기 슬라브 다 해놨고, 여기가 이제, 일단 끝났어. 3층에서 5층까지, 1층에서 5층까지. 그럼 여기 내가 전기를 하고 있어. 그럼 전기를 하고 있으면, 통신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건축에는 또 위에 또 올려. 그럼 나는 이거 요거 완벽하게 끝나면 끝. 그리고 나머지 5, 6층, 7층, 9층, 10층 거기가 끝나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가 언제 필요한 기간에만 와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필요한 만큼만 와서 뭐 하는 거야? 시공을 하니까 그때만 감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분리발주라고 그래요. 따로따로. 그 대신 지금은 어떻게 된다? 같이,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죠.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게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즉, 내가 여기 전기할 때 소방도 같이 해. 기계도 같이 해. 내 말 이해가세요? 소방도 같이 해. 동시에. 그러니까 척척척척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발주는 어때요? 공사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지니까 공사비도 저렴되고 인건비 적당히 상당히 좋죠. 단점은 뭐죠? 부실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신이도 못 끝난 다음에 우리 전기 원래 해야 돼.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기만이 해야 되는 기간. 통신이 만약에 소방이다. 그럼 전기가 먼저 깔리고 해야 소방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요즘에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통키 공사라고 해서 동시에 다 가는데 하여튼 그 이유는 이제 전대 MB 정부에서 그게 넘어오면서부터 싹 긁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는 다시 이제 분리발주로 다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그냥 우린 시공을 할 거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갑니다. 전기도. 아, 11번은 이런 거 됐고요. 시공 상세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시공 상세도를 받아서 7일 이내. 자, 13번하고 14번을 잡아야 돼요. 시공기술자 교체입니다. 와, 거기에 시공기술자, 공사업자, 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은 더 중요한 건데, 공사 중지나 재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할 수가 있어요. 그 공사한 걸 다시 하라는 얘기죠. 상당히 센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 공사 금액의 한 70%는 70%? 그래요. 70%는 누가 가져가요? 시공업자. 공사업자. 그다음에 20%? 20%는 설계업자 가져간다 할까요? 총 금액에 다 해서 이것저것 20%? 15%? 그 나머지가 이제 감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워낙 시공에서 크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감리 금액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원래는 공사 금액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공사 금액에서. 그래서 전기 공사 금액이 있어요. 그 공사 금액에 감리 비용을 청하면 그 돈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이제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 비용이라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비용을 보고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은 어때요? 감리비를 뺏어가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내 돈을 감리비 애들이 가져간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감리비의 공사 대금에서 감리비용을 산출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일부야.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따진다면 거의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공이 힘이 너무 쓰죠. 공룡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체나 재시공하는 경우는 하려면 가능하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발주자에 대해 반드시 우리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시공 기술자의 교체. 2번을 볼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신속히 교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오면 한도 없으니까. 첫 번째, 1번.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규 어떤 거? 겸직. 두 군데, 그죠? 이쪽, 저도 겸직. 그 다음에 보수교육 등 법규를 위반했을 때. 두 번째, 현장을 이탈했을 때. 승낙이나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딱 그것만 이유는 거야.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세 번째,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때.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했을 때. 리을 번, 너무 길어. 미음 번,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방치했을 때. 그럼 불법 하도급이 어떻게 기준되나요? 우리 하청을 주잖아요. 맞아요? 원래 입찰해서 받으면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 감리는 이제 하청이 안 되고, 감리는 하청이 안 되고, 시공회사들은 받아서 하청을 줘요. 근데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하청, 그게 이제 장난치는 거죠. 뭐냐면, 받아서 대기업에서 아파트 질 때, 그지? 뭐, 요즘에 뭐, 삼성이 레디안에서 받아. 그걸 받아서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받아. 그 1차 하청 받죠? 그걸 받아서 또 넘깁니다. 2차 하청입니다. 받아.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한다? 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분배해서 나눠요. 이렇게. 이렇게. 넌 요거, 넌 수변전, 너는 전등, 너는 배전반, 분전반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하청을 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사 금액만 있어요. 그래서 하청은 이제 1차 하청, 1차까지만 주게 돼 있거든요. 몇 차까지? 보통 1차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금액은 보통 공사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80%. 그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하청을 주되 얼마까지 하청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80만 원까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는 원래는 20만 원만 먹고 80을 주고 니네 공사해. 그러면 1차 하청업체가 80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20만 원을 받고 60만 원 갖고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내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받는 금액의 애들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수변전만 하는 거야. 난 접지만 하는 거야. 접지 전문업체야. 그래서 60만 원 중에 접지를 20만 원 줬어. 근데 20만 원 받은 접지업체가 20만 원 받고 야, 너 15만 원만 해. 내 대신 가서. 그 10원 받아 접시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실적. 누가 간다? 누가 가져간다? 건설회사가 가져가요.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만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 건설회사를, 시공회사를. 내 말 이해가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이 더 좋으니까. 근데 실적이 안 하거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기업한테 입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기업 시공업자들한테 건설업자가 시공업자니까 공사 중지 명령 내릴 수 있을까요? 왜냐면 브레이크. 내가 하지 말라는데 그럼 거기 시공 감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니네 회사 그만둘래? 더 할래? 왜냐면 감리 회사가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리원이 중지 명령을 만약에 낼 거야. 발주자한테 고발해서 발주한테 이렇게 해갖고 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주자가 얘기하죠. 시공회사에다가 야 시공 다시 해. 그러면 이제 바로 시공회들이 이제 감리원 누구한테? 사장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감리사한테 야 넘어가 임마. 근데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면 시공회사가 그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이 이제 걔를 교체해버려요. 교체한다는 얘기는 잘린다는 거죠. 안 쓴다는 거예요. 원래 감리 도중에 교체하면 점수가 깎여요. 회사 점수. 원래 회사 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대기업에서 플랜트 공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국내 감리업자를 안 써요. 만약에 여기 그 삼성 어디죠? 새로 진 데가 어디죠? 수원 밑에 동탄에 뭐 감리 반도체 공장을 치잖아요. 그럼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감리업자가 옵니다.
프랑스에서 와요. 감리할줄 선정했어, 아예. 그리고 걔들이 감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치할 일이 있어, 없어? 터치를 못하죠.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두 번째, 니네랑 나랑 관계없잖아. 그럼 우리는 프랑스에 있으니까. 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발주처가 이제 삼성이니까. 삼성건설이라고 합시다. 삼성건설에서 감리업자를 프랑스 걸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하죠. 깝깝하죠. 저번에, 자꾸 수업 외적인데. 하여튼, 그 다음에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전면 중지가 있고, 부분 중지가 있습니다. 부분 중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부분 중지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시험에 나오죠? 전면 중지. 4개 중에 3개만 암기하세요. 부분 중지 나왔으니까 전면 중지. 첫 번째, 공사 추진을 지연, 부실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영향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쉬워. 불과 학력적인 사태 발생. 두 번째, 천재지변. 2개는 쉽죠? 2개 쉬우니까 위에 4개 중에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 중지, 부분 중지가 있는데 전면 중지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대충 잡아 중에 한 8개 정도 되죠? 8개 정도는 외우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음연 중에. 이게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5점밖에 안 나와. 기사단답이 5점이면 이렇게 오래 안 하죠. 그죠? 기사단답이 만약에 5점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한 2시간만큼 말해야지. 근데 이거 5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점 맞추기 위해서 할애도를 어디까지 가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를 끝내겠습니다. 감리 요까지 하는 걸로 알아두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